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대한전선이 들어와 있네요. 비중은 10%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2,500원입니다. 대표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근 들어서 급등했던 종목이고 우리 시청자님 수익 구간이십니다.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일단은 좀 보유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대한전선은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호반 산업에 이제 인수가 됐죠. 네, 지분 40%를 호반 산업이 약 한 2,500억 원 들여서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이제 전선하고 이제 기타 부분 이 두 가지 쪽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자, 고화 케이블 및 통신 케이블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남아공,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현지 사업과 MOU를 체결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이제 호반 산업과 대한전선이 M&A를 통해서 향후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를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호반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전선을 인수를 하면서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어떤 신사업을 진출하냐? 풍력입니다. 풍력 발전 산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그 대한전선을 좀 M&A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왜 이게 풍력과 연관이 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상 풍력 해저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는 대한전선과 LS입니다. 네, LS전선이 두 회사가 이제 유일하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향후에 이제 풍력 발전의 성장성이 커지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의 수요도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습니다. 사업 목적은 주택 건설,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쪽,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하면서 호반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보고 추가를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약 한 1조 한 6천억 정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네, 그리고 대한전선은 세계 80여 개국가 고객사를 두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원래는 호재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악재로 적용했네요. 뭐냐면 이제 코스피 200 편입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주식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네, 이게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요인인데 지금은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제한적인 공매도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신규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공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악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매매를 원래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전날 종가를 훼손하지 않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같은 경우 2,500원 종가죠. 종가상의 이 전날 종가를 이탈하지 않은 보유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날 같은 경우도 이탈했으니까 여기서 일부 주식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겠죠. 네. 주식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상승하고 나서는 여기 지금 이제 11선 라인대가 있습니다. 이 11선 라인대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면 주가는 좀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도지 캔들이 나왔고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월요일 날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1차 상승하는 주식들은 여기서 갭이 뜹니다. 여기. 네. 갭 떠서 이 11선 눌림목 왔다가 보통 정고점을 돌파하는 경우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는 하시는데 11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하시고 네, 4,000원 이상권에서는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시면서 4,000원 이상 선에서는 분할 매도해보는 전략으로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가 들어와 있네요. 보유 비중은 10%고요. 매수가는 67,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만도 이 종목도 굉장히 이 종목 상담 시간에 많이 오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만도는 참 아쉽습니다. 이게 이제 만도가 이제 왜 이제 빠지고 이게 주가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만도에 이제 먼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 부품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앞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기관의 중심, 그러니까 엔진을 만드는 회사, 미션을 만드는 회사들은 좀 사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나 수소로 가죠. 지금은 전기로 갑니다. 그래서 전기와 자율주행 요거를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제동장치, 그 다음에 조향장치, 현가장치 이 세 가지를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현대기아차의 매출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만도가 이제 주가가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물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은 뭐냐면 이 만도가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특정 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신설 법인을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LG화학이 2차 전지 쪽의 성장성이 무지하게 크다고 말씀드렸죠. 2030년까지 성장성이 큽니다. 근데 LG화학에서 이 2차 전지 사업 쪽을 떼어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차렸죠. 그러니까 가장 성장성 있는 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새로운 독립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업이 이 새로운 독립법인의 지분을 100%를 보유합니다. 이게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IPO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가 이제 1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IPO를 해요. 근데 이제 만도의 이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에이다스 사업입니다. 에이다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초음파, 레이저, 에이다스 뭐 요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6월 9일 날 공시가 나와서요. 회사가 분할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가장 만도의 성장성이 큰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입니다. 가칭. 네,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의 법인을 만들어서 만도에서 이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이 아이다스 사업을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도 지분 100% 주고. 그러니까 성장성이 가장 큰 사업부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도의 주주들은 가치가 주가 가치가 희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분할기일은 아마 9월 1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분할 관련해서 주총은 아마 7월 20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을 이제 분할을 해서 이게 이제 IPO를 할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똑같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아마 IPO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이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무인 순찰, 그 다음에 무인 전기 플랫폼, 네,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성장성이 있는 사업 부분을 떼어내기 때문에 만도에게는 네, 좀 주가가 좀 악재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봤을 적에는 뭐 주가가 좀 상당히 이제 개파락에서 떨어졌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주식을 손절을 할 거냐 아니면 보유를 할 거냐. 근데 우리가 거꾸로 역발상을 생각을 해보면요. 분명히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은 IPO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오히려 만약에 57,000원 저점에 왔을 적에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이런 자리,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보조지표죠. 요 RSI 보조지표 여기죠. 여기가 30에 내려오면 오히려 주식을 좀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도하는 거는 손절하는 건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식을 만약에 만도라는 주식을 손절하지 않고 보유했다가 기술적 반등 일어날 때 한 7만 원대 아니면 추가 매수. 그러니까 이게 상승 모멘텀은 이제 IPO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이 성장성이 이제 연평균 한 14%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성장성이 아주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추가 매수에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3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대한항공 우리 시청자님 수익 구간이시고요. 아무래도 이 백신이 시작된 이후로
이번 여름 휴가는 해외로 가자라는 뉴스도 네. 많이 나오면서 대한항공 주가가 또 급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대한항공을 무지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이제 항공 업황이 초호황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제 대한항공이 우리가 이제 그 지금 7월 달부터 이제 부분 여행 재개가 되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자, 첫 번째로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화물 운임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실적 부분은 조금 뭐 회복세에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은 올 하반기나 내년 초반에 좀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동안에 버텼던 부분은 이제 화물 운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물 운임이 1kg당 3달러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지금 5월 달에 이 화물 운임이 7달러까지 올라왔고요. 6월 달에는 이제 거의 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화물 운임 비용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물 쪽에서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1분기에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화물 매출이 108%가 지금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83%입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액은 지금 대한항공이 한 573억, 그 다음에 아시아는 230억이에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그 저가 항공사들은 이 화물을 장기 노선을 좀 띄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 화물에 대한 독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그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화물 운임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또 언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냐면 2분기부터 다시 이 화물 운임이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한항공의 첫 번째 호재고요. 자, 두 번째 호재는 그 지금 이제 G7 정상회담에서 이제 뭐를 논의하냐면요. 국경 개방 요걸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들의 여행 보건 기준을 완화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이 G7 정상회담의 수혜주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마무리입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2023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절차가 마무리가 될 거고요. 2021년에 이제 인수가 마무리될 거고, 그 다음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요 세 가지 그 저가 항공사들이 통폐합이 될 거예요, 아마. 그 2023년이 되겠죠. 그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되고 자회사가 합병이 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 항공에서는 독과점 위치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도 있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해외 여행 가능성 그리고 이 해외 여행은 지금 5개국으로 이제 한정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가 지금 좀 앞당겨졌죠. 원래 11월 달이었는데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9월 달에 집단 면역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지금 나라에서 얘기하는 5개국, 뭐 싱가포르, 뭐 괌,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국가도 5개가 있는데요. 이 이제 해외여행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지나면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타 국가들도 백신 접종률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 항공업종의 실적이 사상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의 매출은 1년에 13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통폐합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매출액은 2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 1분기에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대한항공은 지속 보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종가상의 이 11선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요. 제가 봤을 적에는 앞으로 초호황 이런 관점에 봤을 적에는 최소 37,000원 이상권까지는 보유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을 주시면서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인 솔로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20%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는 25,000원이십니다. 대표님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하지만 또
자세하게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네, 솔루엠, 솔루엠 좀 생소하죠. 네, 이 회사는 이제 삼성전기에서 이제 분사한 회사고요. 자, 전자부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1분기 매출액이 한 2,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123억. 자,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향후에 실적이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그 실적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셨는데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좋아질 것 같고 지금 이제 최근에 솔루에는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K-팹릭스 육성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이제 3년 내에 3천억을 매출을 목표로 해서 회사를 좀 키우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솔루엠은 이제 센서 반도체 이쪽에 이제 집중 육성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AI, 차세대 인공지능 이쪽에서 센서 바이오의 기능이 더욱 확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건 이제 매출액이에요. 2분기에는 ICT 매출이 한 260억 정도, 46%가 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은 한 130억 정도, 네, 그래서 160%가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솔루엠의 가장 큰 이슈, BMS입니다. BMS가 뭐냐면 배터리 관리 시스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뭐냐면 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이제 효율하게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주가는 일단은 정고점은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단기적으로 3만 원까지 좀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